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한겨울이었던 당시 집에는 난방이 되지 않았고 청소도 안 된 상태였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었고 먹다 남은 음식물에는 벌레가 가득했습니다. 이곳에 2살 아이가 나흘간 홀로 방치됐습니다. 이웃 주민에 의해 발견된 아이는 기저귀를 갈지 못해 엉덩이에 상처가 나 있었는데요. 결국 아이를 방치한 엄마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이 엄마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됐을까요? 네,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 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 엄마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엄마 A씨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집을 비우면서 딸을 혼자 둔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지만 비위생적인 집에 만 2세인 피해 아동을 사흘 넘게 방치해서 죄책이 무겁다면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 양형이 적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머무는 곳의 주소와 함께 사는 친구의 휴대전화 번호를 진술했다면서 원심은 제대로 연락하지도 않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단정을 해서 진술 없이 판결을 했어 위법하다, 이렇게 봤군요. 다만 피고인은 생후 24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며칠 동안 혼자 둔 채 외출해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감안해, 그리고 또 과거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이렇게 보아서 형을 6개월로 줄여주었군요. 사실은 또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실무에서 해보면은 이제 부모를 이렇게 실형을 선고하고 처벌했을 경우에 이제 그 기간 동안 아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아이를 보살필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참 어려운 점이 있어서 보호자가 이렇게 아동학대를 한 경우에 그 아이가 더더군다나 기간에 잠시 가 있는 동안 더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을지 하는 부분 때문에 이 보호자의 처벌이 참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아마 항소심 재판부는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고 또 반성을 한 태도를 보이니까 이렇게 형을 줄여주지 않나 싶네요. 하여간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이런 일들이 없도록 주위에서도 조금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민을 풀어드립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백수현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또 사연 먼저 만나보고요. 우리 백 변호사님 자세하고 친절한 상담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3남매 둘째로 30년 넘게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분가하지 않고 함께 살다 아내와 갈등을 겪었고 이혼을 하게 되었죠. 이혼한 후에도 부모님 생활비를 제가 부담하면서 모셨습니다. 그 후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부모님 사시던 집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와 제가 2분의 1씩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형과 여동생은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으니 당연히 그 정도는 받아도 된다, 이렇게 하고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집값이 오르니까 형과 여동생이 남은 어머니 몫이라도 자신들이 받아야겠다며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어머니 지분을 각 2분의 1씩 첫째와 셋째에게 증여하는 내용으로 유언 공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동생들에게 서운하다고 하니까 동생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자신들이 상속을 포기했으니 어머니 몫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가져가는 게 공평하다며 오히려 저를 비난하더군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그 후 지금까지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생활비, 병원비, 용돈도 제가 전부 부담을 하고 다른 형제들한테 경제적으로 부담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그럼 어머니를 같이 모시자고 하니 형과 동생은 거절하면서 경제적인 부담은 전혀 지지 않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형제들한테 느끼는 서운한 마음이 큽니다. 어머니한테 집 말고 다른 재산은 없는데요. 어머니가 형과 여동생한테 증여를 한다고 유언을 했으면 저는 권리가 전혀 없는 건가요? 네. 일단 이제 사연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백 변호사님, 어머니가 네. 이제 유언 공증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건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민법에는 유언 방식을 5가지로 정하고 있는데요. 네. 공정증세에 의한 유언은 그중에 한 방법입니다.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상태에서 공증인 앞에서 이제 어떤 유언을 한다라고 이제 말로 하고요. 네. 그럼 공증인이 이걸 필기하고 또 이제 말로 설명해서 이게 맞느냐 확인을 한 다음에 각각 거기에 서명하고 기명 날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흔히 지나가다 보면 이제 공증 이렇게 써져 네, 있는 네. 곳에서 거기서 하시면 하는 됩니다. 것이 이제 네.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사연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머니 입장에서 지금 큰아들과 막내딸에게 지분을 증여하겠다. 이제 이렇게 공증을 하셨으면 어머님 의사는 명백한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공증인하고 이제 증인도 2명이나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유언 어떻게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에서는 증여 의사가 명백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그 과정에서 두 자녀들이 어머니를 설득했을 수도 있고요. 네. 그 이제 어머님이 어쨌든 건강이 특별히 문제가 없으시다면 본인의 의사로 어쨌든 간에 설득을 당해서 갔다 하더라도 네네. 예, 의사가 명백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백 변호사님 그런데 공정증서로 한번 유언하면 이 유언은 절대 변경할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어떤 유언이든 어떤 방식으로 했던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유언을 철회한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 네. 네, 아니면 또 다른 유언으로 이제 종전 유언은 철회한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아니면 이제 유언 내용하고 상반되게 뭐 예를 들어서 생전에 이제 집을 파셨다. 라고 한다 그럼 유증하기로 한 집을 처분했다고 하면 이제 유언은 철회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게 네네. 상반되는 것으로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네네. 보는군요. 그래서 이제 공정증세에 의한 유언도 당연히 철회가 되고요. 철회가 네. 되면 당연히 처음부터 유언이 없었던 것으로 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어머님이 유언할 당시에는 사실은 이제 분쟁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집값이 올라가고 또 뭐 형제들 간의 감정이 보니까는 네.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갈등이 지금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유언자의 의사는 그런 게 아니었겠지만 그러니까요. 네,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사연에서도 둘째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30년 모셨는데 하고 이제 상속에서 소외되는 게 억울할 수도 있고요. 첫째하고 막내 입장에서는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상속 포기했는데 어머니 지분만큼은 받아도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입장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어머니가 유언을 철회하지 않고 돌아가시게 된다면 어머니 지분은 그대로 이제 유언대로 첫째하고 셋째 딸에게 증여가 되고 어머니한테 다른 상속 재산이 없다면 네. 이제 둘째 아들은 자신이 원래 상속 지분의 반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유류분 청구밖에 할 수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그 큰아들과 딸을 상대로 해서 이 둘째 아드님이 유류분 청구를 해야 되는군요. 네, 그 네. 문제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연자 둘째 아들은 지금 형제들 중에서 유일하게 어머니를 모시면서 지금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네. 유류분 청구할 때 고려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민법에 기여분 제도라는 게 있기는 합니다. 뭐 공동상속인 네. 중에 상당 기간 동안 동거를 하고 간호를 하고 아니면 그 밖의 방법으로 뭐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하고 증가하는데 특별하게 기여한 사람이 있으면 그 기여분에 한해서 상속분을 좀 더 가산해 주는 제도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 외에 다른 재산이 없다고 하셨어요. 네, 어머님한테. 네. 그럼 상속 재산을 분할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기여분이 고려되지 않을.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유류분 청구할 때는 그러니까 상속 재산이 있으면은 우리 백 변호사님 말씀대로 기여분을 주장할 수가 있는데 이미 지금 증여가 유증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여분은 안 되고 유류분만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안타깝지만 정리가 되는군요. 유류분만 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왕 기여분 얘기가 나온 김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백 변호사님, 그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 상당한 기간 동안 특별한 기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겁니까? 이게 자식들이 보통 부모님을 찾아뵙고 용돈 드리고 하잖아요. 네. 그런 정도만으로 특별한 기여로 인정받기는 어렵고 네. 이제 내가 살고 있는 환경, 주거 환경에서 동일하게 상당 기간 동안 모시고 살고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게 도와드리고 네. 그 피상속인의 재산에 이제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라고 이제 인정이 되어야만 네. 이렇게 특별한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사연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형제들 중에 유일하게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하시고요. 기간도 한 30년 이상이고 소득 수준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 수준과 비슷한 생활 수준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모신 상황이 인정이 되고 정기적으로 용돈도 드리고 병원비도 부담했다라고 하면 네. 상속 재산이 남아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특별한 기여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백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실제로 이제 어떻게 살아왔는지, 소득 수준이 어떤지, 어느 정도의 정말 특별한 경제적 부담을 했는지 이런 걸 다 판단을 받아서 기여분을 정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우리 백 변호사님하고 같이 이 사연에 대해서 이제 유류분 청구, 기여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전 이런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어머님은 그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이혼 공증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백 변호사님? 우리 어머님에 대해서 어떻게 조언을 좀 해드리면 될까요? 이제 어머니 입장과 자녀들 입장이 사실은 서로의 생각이 조금 달랐던 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유언을 남기실 때는 사실 돌아가셨을 때 가장 문제되는 게 유언 남길 상황에서 소외되었던 자녀들이 사실 이제 그 소외된 감정 때문에 억울해서 사실 분쟁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유언을 남기실 때는 자녀분들하고 미리 좀 충분히 상의하시고 네. 협의하시고 어느 자녀분의 의사도 사실은 이제 배제되지 않도록 그러게요. 네, 조율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의 제목이 상속을 잘해야 집안이 산다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 사연은 정말 우리 그 다른 자녀분들이 지금이라도 어머님의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형편이 좀 어려우실 수 있지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조금 부담을 하면서 형제 간의 갈등도 조금 해소해보는 노력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백수연 변호사님 친절한 상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